네,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재판에서는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들과 매니저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김 씨의 유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네. 검찰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피고인들이 다 인정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죄다, 내가 그 범죄를 저질렀다, 이걸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김호중 씨의 혐의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어요.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는 뭐냐면은 범인 도피 교사인데 이렇게 범인 도피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단순히 김호중 씨 혼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소속사의 대표 본부장 그리고 매니저까지 다 이러한 범인 도피 교사의 그 가담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나마 범죄 혐의가 좀 애매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런 범인 도피 교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 인정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김 씨의 모든 그 범죄가 유죄가 인정되는 데는 특별한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김호중 씨 측 다음 달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을 보이게 될까요? 지금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일단 변호인단이 개편된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면서 결국에 영장이 발부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공판 단계에서는 과연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있을 것이고 부인해서 다퉈야 될 범죄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예.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뭐 어느 정도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이 혐의 사실이 있지만 네. 예를 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같은 경우에는 음주에 대한 측정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술을 마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가법상 위험운전 추상을 적용할 정도의 음주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예. 다툴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를 아마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검토하면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네. 그 여하에 따라서 향후 공판 전략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공판 그 전략을 예. 얘기해 줬으면 조기현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대로 지금 김호중 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지만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는 여기 제외했어요. 요거는 아까 말씀대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예. 도로교통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 구체적인 수치가 필요합니다. 아. 그런데 그 수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소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형사처벌이 훨씬 더 강해졌어요. 오히려 단순한 음주운전 사건을 이걸 덮으려다가 이를 무지막지하게 그냥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키워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음주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그 처벌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냥 단순한 음주운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랬으면 벌금형 정도로 끝났을 것을 지금 구속돼서 구속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매우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이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예. 결코 따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재판에는 김호중 씨의 어머니라는 여성이 등장을 해서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예, 어제 아마 첫 번째 공판이니까 많은 팬들이 네. 이 법원에 몰려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허용된 재판석 방청석은 17석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이 공판석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누가 봐도 어머니로 보이는 내용 취지의 어떤 인터뷰를 한 분이 있어서 예. 어머니가 이제 인터뷰를 했고 우리 애가 겁이 많다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런 이 인터뷰를 했다고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해프닝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칭했다기보다 누가 봐도 이제 어머니처럼 행세를 하긴 했는데 네네. 이제 내용이 사칭한 것처럼 보도가 됐고 그래서 김호중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네. 인터뷰를 했다가 그 기사는 지금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측 다음 달 재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니까 어떤 또 입장을 밝힐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축구 대표팀 새 감독 홍명보 감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내정된 것을 두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홍 감독이 어제 처음으로 이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2월 달부터 제 이름이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강이 축구협회, 언론 났는데 저는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뭔가 난도질 당하는 느낌이었고 저는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강한 승부욕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K리그 예. 경기에서도 이제 뭐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홍명보 감독이 좀 거짓말한 거 아니냐. 왜 거짓말을 그런 이야기가 들을 수밖에 없냐면 예. 그 7월 7일에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라고 공식 발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틀 전까지만 해도 홍명보 감독은 나는 국가대표 감독 그 관심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그 7월 5일에 수원 FC하고 경기한 다음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본인은 명백하게 거절 의사를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특히 울산 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틀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감독이 내정됐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팀을 떠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과연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가 합법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과연 지금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이제 네. 월드컵 최종 예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 감독이 아닌 홍명보 감독으로 과연 월드컵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잠재적으로는 지금 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얽혀가지고 예. 지금 같은 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축구 팬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는데 박주호 축구 해설위원에 이어서 이영표 해설위원까지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행정 이런 거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 발표 상황을 보고 박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충격받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요. 이영표 의원 예. 같은 경우에도 이 축구계 현실에 대해서 좌절하는 입장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전력강화위원회 논의 과정을 잘 지켜보고 알고 있고 특히 박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됐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결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과정에서 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운영 이 과정이 예. 이 본인이 봐왔던 것과 너무 다르게 보수적이고 위계적 질서, 과거 축구 선수 당시의 어떤 이런 모습처럼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구협회의 자금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